바르셀로나 안에서는 한인 민박 중에 저희만 합법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스페인에 세금을 안 내고 한국에도 세금을 안 내겠네요? 그쵸. 어쨌든 저희가 문화적으로도 지금 K-팝 여기 스페인만 해도 엄청 되게 열풍이거든요. 그런 좋은 문화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들도 많은데 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예. 우리조차도 여기서 암묵적으로 예.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좀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는 저희 직원이 겪었던 일인데 네. 숙소에서 같이 지내다가 본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민박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시네. 아,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덕구대 민박에서 덕구를 맡고 있는 네, 사장입니다. 실제 본명이 덕구신 거세요? 저희 집에서도 덕구라고 부르긴 하는데 예, 예. 네, 별명이지만 거의 뭐 이름처럼 쓰이고 있어요. 본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명은 안준덕. 선생님 근데 여기 위치가 너무 좋네요. 아, 그렇죠. 여기가 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완전 청담동 한복판에 네. 있는 되게 좋은 메인 스트리트여서 치안도 되게 좋고 관광하시기에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스페인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9년에 처음 왔었고 한국에 잠시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 이제 1년 정도. 민박집을 하신 게 1년 정도 된 건가요? 오픈한 거는 약 1년 정도. 호스텔이 엄청 큰데 예.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희가 층이 요 층이랑 네. 위에 층에서 두 개 층을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 밑에 층은 리셉션, 남성 도미토리 위주로 예, 예. 되어 있고요. 위에 층은 커플룸 그리고 여성 도미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 크게 하시네요. 네, 아마 저희가 규모 면에서는 유럽에서는 거의 가장 크지 않을까. 여기가 원래 사실 예전에 현지인이 운영하던 호스텔인데 네. 현지인은 약 한 120명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곳이고 아. 저희는 이제 너무 많으면 네네. 손님들 편의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좀 축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남자 도미토리 지금 객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총 저희가 17개 총 몇 명 수용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72명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매일 뭐 차나요? 풀 만석으로? 감사하게도 예. 네, 많이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미토리 남성 네. 도미토리 한 개 객실이고요. 네. 이쪽도 남성 도미토리 도미토리. 객실이고 그러니까 요 객실이랑 저 끝에 객실은 이렇게 예. 테라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도미토리지만 이렇게 테라스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빵이나 커피 같은 거 예. 사오셔서 드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전객실에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유럽 전기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쵸. 전기세 한 달에 얼마 나오세요? 전기세는 성수기 여름 기준으로는 1,500, 2,000선 정도 나오지 않나. 여기가 이제 전기세를 달달이 납부가 아니라 예. 두 달치 한 번에 내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아직 그 지난달 폭탄을 아직 못 맞았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기세가 그 정도인가요? 네네네. 두 달치가 같이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례지만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포함한 하나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요? 6개월 바짓을 했기 때문에 1억 2천 정도. 근데 보통 여기 스페인은 두 달치를 보증금을 내는데 여기는 6개월치를 내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장이기 때문에 네, 좀 네.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전에 이제 운영하던 분이랑 이 건물주 분이랑 사이가 원만치 않았어서 네, 네. 앞에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손해를 좀 보신 거네요. 네, 앞에 임대인이 악랄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더 이상 호스텔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많이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시고 있어요. 여기는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여기 건물이 150년 정도 됐고 사실상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네, 네. 성수기 기준 혹시 제일 큰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 거의 이제 90% 이상 쭉 받게 되면 네. 매출로 하면 뭐 2억 이상, 2억 5천 정도까지 매출이 나오고 세금 같은 것도 많이 나요. 세금이 좀 궁금해가지고. 분기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상 인건비랑 뭐 세금 다 하면 35%, 40% 가까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네. 새로운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바르셀로나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그 법인을 그대로 해서 그 라이센스비는 얼마 정도 있나요? 라이센스는 저희가 이 법인 인수한 금액이 약 하나로 10억 정도 가까이. 차릴 때 비용이 얼마나 드신 거예요? 이 법인 인수하면서 그 라이센스 비용으로 약 10억 정도 그리고 네. 저희가 공사 들어간 게 한 2억 5천 정도. 여기가 사실 상태가 지금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니었어요. 버리는 것도 엄청 많았고 새로 개보수를 전부 다 친구료 이런 것도 다 새로 다 샀거든요. 대출은 따로 안 받으신 거예요? 대출은 기존 여기 법인에 있던 대출 8만 유로를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그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가요. 한국인이 와서 법인을 차릴 때 어떤 절차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법인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냥 한국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거예요. 비자 받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금액 투자가 들어가다 보면 예. 이거를 또 인정을 스페인에서 해주기 때문에 예. 크게 어렵지 않아요. 아, 이렇게 투자금을 쭉 들고 오는 상황이면 비자 받기가 좀 쉬운 건가요? 그쵸. 여기는 뭔가요, 선생님? 저희 테라스 여기에서 밥도 먹고 저녁에는 이제 포틀럭 파티를 해요. 어떤 파티요? 포틀럭 파티. 각자 주류 같은 거 사오셔서 여행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쪽에 저희 주방. 아, 지금은 어떤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일 음식을 미리 조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음식 양이 좀 많나요? 그쵸. 저희가 이제 60명, 70명 숙박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15명 오바해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인원이 꽤나 많아요. 한 80인분, 90인분을 조리해요. 아침마다 한식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카드키가 있어야 네.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 민박집은 합법인가요? 네, 저희는 바르셀로나 안에서는 한인 민박 중에 저희만 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이랑 불법이랑 차이가 있나요? 뭐 사실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차이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네. 이제 물리적으로 라이센스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제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이신 상황이에요. 여기는 어떤 객실인가요? 여기는 이제 스위트룸인데 지금 네. 손님이 쓰고 계셔서 이제 화장실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침대가 2개가 되어 있는데 네네. 혹시 한 분이 더 오시면 이쪽에다가 침대를 하나 더 놔드려요. 여기 화장대를 빼고 예. 그래서 3인 수요가 꽤 많으세요. 부부 오시고 자녀 한 분 그런 경우는 이렇게 쓰시고 네. 요 밖에 공간에 보시면 이제 테라스 아, 또 있으셔서 뷰가 엄청 좋네요. 좀. 네 여기 지금 오늘 날씨가 예. 조금 그래서 그렇지 되게 좋거든요. 예. 뷰가.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는 좀 분들. 프라이빗한.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반대편 객실인데 비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쪽이랑 반대.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는 건물 뷰네요. 네, 여기는 이제 도로 쪽 네. 라인이어서 되게 좋고 제가 사실 조명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밤에는 되게 또 그죠. 이렇게만 있으면 무드가 되게 좋거든요.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신경 엄청 많이 쓰셨네요. 네,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못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할 예정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매트리스가 개당 저희가 한 400유로 그러니까 되게 비싼 매트리스들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저희가 11명 아니 근데 주방에서 한국 분이 음식을 하시네요. 네 유능하신 셰프님을 그럼 리뷰를 보니까 조식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밥 먹으러 아침에 일찍 나올 정도로 네, 저희 셰프님이 이제 모든 직원들 저희 손님들 살찌워서 보내는 게 목표셔서 저도 지금 와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사실 이거 차리실 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어요? 엄청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사실 스페인어를 제가 완전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사기 아닌 사기 가까이 진짜 힘든 시기가 많았었어요. 어떤 사기요? 이 원래 호스텔 주인이랑 말장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손해도 많이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제 한인이 또 와서 하다가 이제 무책임하게 막 다 진짜 던져놓듯이 해놓고 가버리고 해서 그거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누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처음에 얘기한 거랑은 완전 좀 다른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어느 공간을 방으로 써도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방을 쓰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뭐 창고로 쓰던가. 네, 그런 용도에 관한 것도 다 체크가 제대로 안 됐고 그런 얘기를 다 숨기고 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처음에 준비하는 데서 제일 좋은 건 만약에 스페인에서 그걸 하신다 혹은 뭐 프랑스에서 하신다 어디서 하시던 그 나라의 언어를 정확하게 다 마스터하고 하시는 거를 일단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다른 한인민박이랑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제일 큰 최대 규모이기도 하고 네. 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 사장님은 한인민박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는데 네. 처음 이제 한인민박을 접해보니까 여기에서 평소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뭔가 배우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되게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인드가 여행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때 이제 한인민박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무역회사에 좀 다녔었고 네네. 코로나 때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저희 누나가 여기 이제 이민을 와 있거든요. 네. 누나 보러 왔는데 마침 이 호스텔이 매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보자. 네. 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죠. 여기 부동산은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너무 좋아해서 네. 여기 부동산이든 한국 부동산이든 맨날 이제 찾아보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 플랫폼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 매물이 있길래 한번 나 보겠다. 그랬더니 또
운 좋게도 바로 와서 봐라 얘기가 돼서 좀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착오들 뭐 오차들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냥 딱 진짜 나와 있는 거 보고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합법업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구별한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하나는 도시세를 받느냐, 두 번째는 구글맵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권 스캔을 하느냐. 근데 여권 스캔하고 도시세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받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권 스캔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업소에서는. 근데 이게 많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거의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그분들은 스페인에 세금을 안 내고 한국에도 세금을 안 내겠네요. 그쵸. 오로지 순수익인 거예요? 오로지 제 생각에는 저보다 돈을 더 훨씬 많이 벌지 않으실까.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법적으로 하신 거예요. 좀 여러 가지이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저희가 문화적으로도 지금 K-팝 여기 스페인만 해도 엄청 되게 열풍이거든요. 그런 좋은 문화와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들도 많은데 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예. 우리조차도 여기서 암묵적으로 예, 예.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좀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투자한 자본이면 불법으로 운영을 했을 때 한 20-30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 조금 힘들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고 이 길을 선택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저희는 여기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제 프랜차이즈화를 해서 네. 뻗어 나가는 합법화해서 뻗어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합법으로 최근에도 여기 있었는데 뭐 A라는 업체가 네. 예약을 다 받고 갑자기 아마도 단속에 걸렸겠죠. 그래서 네. 갑자기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 네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객실에서 손님들이 묵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었고. 그럼 한민박 전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저희까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네, 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받아놓고 사실상 라이센스가 없고 합법으로 안 하다 보니까 네. 뭐 신고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돈은 돈대로 받고 잠적해버려요. 그 여기 유명한 어플 같은 것들로 예약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배상을 해주진 않아요? 글쎄요. 그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그 플랫폼들에서도 그 업체들이 불법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어플에 등록하려면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저희밖에 없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여기도 뭐 30개, 40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유럽 전체가 아니라 바르셀로나만 정하고 얘기하신 거죠?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왜냐면 합법으로 하는 데도 많잖아요. 네, 합법을 하는 것도 있어요. 동유럽, 뭐 프라하 이쪽이나 포르투갈. 포르투갈, 부다페스트 이런 데는 합법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근데 불법인 곳이 많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는 저희 직원이 겪었던 일인데 네. 숙소에서 같이 지내다가 본인이 혼자 살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민박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예. 그렇게 한번 한국인한테 안 좋은 것을 당했던 사람은 렌트를 한국 사람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저도 되게 의아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예. 예전에는 거기서 민박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처벌받았지만 지금 아마 집주인도 같이 페널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들도 되게 꺼려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자기들이 숨기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수기는 저희가 처음에는 네. 물을 250ml짜리를 손님한테 제공을 했었는데 네. 정수기가 일단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예, 예. 찾다 보니까 이쪽 정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심지어 한국처럼 물 배송도 해주고 네네. 빈 병도 다시 가져가고 해주셔서 저희가 이 정수기는 여기 2개, 위에 2개, 총 4대 해서 하고 있고 이 용도는 사실 이제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체크인 하시기 전에 물 한 잔 먼저 오셨어요? 네. 물 한 잔 드십시오 라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그냥 숙박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사람의 정도 가치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네. 한국인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한국인의 그 정서와 정까지 같이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정수기를 이제 항상 손님 오시면 또 오셨는데 네. 뭐 석회 이런 거 안 맞으셔서 물갈이하고 그러시면 고생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정수기 쓰면 사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보통 오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대는 되게 다양해요. 네. 저희는 20대부터 진짜 나이 많으신 네.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객실 아까 보셨지만 네. 커플룸도 있고 다인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가족 여행으로도 엄청 많이 오세요. 60대, 70대도 오시고 20대
30대. 그러니까 주 고객은 근데 20, 30대가 많으시죠. 그 처음에 한인민박 하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고 하신 거예요? 저희 점장님을 제가 이제 여행하다 만나서 예, 예. 점장님한테 모든 소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서나 이런 것들이 저랑 점장님이랑 많이 맞아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서비스를 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게 맞는 게 많아서 운영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드리드 가시나? 네. 아, 산츠로 가서 가시는. 네, 산츠로.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 오늘 체크아웃 하시고 그 슬픈 스토리가 있으신데 저희 네. 점장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저희 여기가 첫 여행지예요.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23살이고 20살, 21살.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나이가 대학 다른데? 동기예요 저희. 아, 여기 민박 며칠 묵으셨어요? 3박 했어요. 어때요, 여기 민박? 여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아침에 한식도 맛있고 예. 사장님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진짜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지옥에서 이제 저희를 끄집어 올려주셨죠. 이분들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소매치기를 당하셔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몇번 지갑이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모든 걸 새로 사고. 핸드폰도 사고 여권도 새로 새로 발급받고 그 사장님이 좀 도와주셨나요? 네, 금방 알려주셔가지고 보험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를 마음에 두시면 앞으로 여행이 고단하다. 빨리 털고 네. 앞으로 즐거운 생각을 하자. 이런 도움도 한인민박이니까 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저희는 경찰서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권이 분실된 게 습득물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아, 혹시 손님 중에 이런 사람 있냐? 한국 여권이 들어오면? 네, 그런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의외로 찾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매치기를 잡았는데 그 사람 짐에서 뭐 한국 뭐 이런 관련된 게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이. 아, 여기가 이제 네, 합법적으로 네, 네, 운영이 네,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영사관에서 일 처리를 또 빠릿빠릿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저녁에 뭐 전화해도 받아주시고.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약을 주셔가지고 네. 예약 이제 받은 거를 예. 저희 시트에 또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럼 오늘 이제 하루 일과는 끝인가요? 저녁에 뚫러 파티가 있어가지고. 아, 파티요? 네, 점장님이 제 안주를 또 오늘 좀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아, 안녕하세요. 인터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히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덕분에 민박 점장 권정훈이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들 파티하는데 안주 좀 만들어주려고. 뭐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기분 좋을 때. 메뉴가 오늘은 뭔가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네. 장기 여행자들도 많고 하니까 네. 불닭게티, 떡볶이. 떡볶이. 점장님은 원래 어떤 거 하시다가 여기 점장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여행을 좀 그냥 많이 했습니다. 27살 때부터 네네네. 세계 일주를 끌고 나와가지고 한 5년 4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근데 이거는 그럼 다 무료인가요? 네, 이거는 그냥 그냥 사장님 오늘 쌌어요. 아, 예, 한 번씩 체크인, 체크아웃이 이렇게 많을 때는 예, 예. 새로운 손님들이 많고 하다 보면은 예.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이끌어줘야 돼요. 아, 좀 사실은.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는 예. 거군요. 이것은 바로 야식? 근데 저 오늘 벙커 보러 가기로 했는데? 벙커 몇 시에? 지금 어차피 문 닫았는데 지금. 전화는 일단 떡볶이 먹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파티원을 모집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예.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여행 정보도 어떻게 보면은 전달해 주는 게 사장님 몫이네요. 점장님. 그렇죠. 점장님과 저는 여기 바셀은 거의 이제 진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 숙박업이 아니라 그 요식업 아닌가요? 거의 뭐 병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박집을 하다 보면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나요? 계속 지켜야 되는 규정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또 따로 있고 온수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65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그 좀 디테일한 체크리스트가 되게 많아서 최근에 전기 관련해서 인스펙션을 하고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싹 다 공사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손님들의 안정과도 직결된 부분이어서 바로 공사해서 다 사실 뭐 그거는 체크리스트에 없었어도 원래 하셨겠네요.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마침 또 타이밍이 그렇게 돼가지고 민박집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이 여행자들이 와서 네. 정보도 얻고 어떻게 보면 쉬는 공간이잖아요. 네. 여행자의 안전 그리고 여행자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가장 포인트예요. 직원입니다. 아, 직원분이시구나. 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해라.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덕분에 막 저 친구는 저랑 횟수로 한 5년째 알고 지냈고 저랑 일한 거는 거의 이제 1년 넘어가요. 지금.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이제 점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네. 그걸 염두하고 사실 하고 있어서 저 직원분은 퇴근하신 건데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냥? 예 오늘 그 점장님이 하신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래 일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덕후
때문에 아닐까. 맑은 영혼의 좋은 보석 같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예. 네. 자리가 꽉 찼으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10초 자기소개 실시할 테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덕분에 민박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베스트셀러 여행작가 권용훈이라고 합니다. 삼촌 컨셉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든 놓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실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티에 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네요. 감사하게 많이 오셔가지고 젊음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에 오실 관광객분들한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바르셀로나 오시게 되면 진짜 뭐 난처한 상황도 생길 거고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 꼭 예약 안 하셔도 되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위급하거나 어떠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셨을 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